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와 힘을 드리는 캘리그라퍼 으뜸켈리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정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촬영한다고 내용을 준비하다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준비물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줄 노트가 있는 노트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노트를 사는 게 좀 꺼려진다 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이런 갱지나 혹은 A4 용지에다가 준비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실 때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강의 내용 천천히 이제 시작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줄 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 몇 가지를 제가 옆에다 적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강조하는 단어는 한 개 혹은 두 개까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강조하는 단어가 한 줄, 문장이 한 문장으로 지금은 우리가 연습할 건데 너무 길다라고 하시더라도 강조하는 단어는 한 개에서 많게는 두 개 정도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강약, 그러니까 강, 중, 약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실 글씨는 무조건 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강하게라는 거는 글씨가 클 수도 있고요. 두꺼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뭔가 크고 두껍게 쓰는 것을 보통 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강조하는 단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크고 두껍게 써주시고요. 내가 이 단어보다 첫 번째 단어보다 조금은 덜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처럼 일반적인 그런 글씨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중을 주시는 거예요. 크기만 키우든가 아니면 굵기만 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글씨는 다 약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체로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줄 문장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중심점입니다. 작가님들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작가님들은 제가 옆에 세 칸을 이렇게 세 줄을 적어놨지만 이 세 줄을 다 적고 그려놓고 가운데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두 줄만 적어놓고 두 줄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을 그어놓고 이 한 줄을 중심점으로 삼아서 문장을 쓰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제 영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점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심점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신다면 바로 첫 번째 시작할 때 첫 단어, 그러니까 첫 글자에서 결정돼요.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쓴다고 칠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쓸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중심점의 기준점은 바로 어디죠? 안입니다. 이 안녕하세요의 안을 먼저 쓰고 나서 중심점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을 그린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선을 두고 연습하지 않고 글씨를 쓸 때는 글씨가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을 거예요. 무지노트에 글씨를 쓰실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글씨의 중심점을 잡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를 한번 써볼 건데요. 오늘 쓰는 글씨는 다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쓸 겁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쓸 건데요. 그 아무 말을 같이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청춘이다 보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쓰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한번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옆에다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에 어떤 걸 강조를 줘야 될까요? 대부분이 청춘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청춘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강이겠죠. 자, 그러면 앞에가 강이니까, 앞에가 강이 아니니까, 앞에가 강이랍니다. 아이고. 자, 청춘이라는 단어가 강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이다는 뭘까요? 약이겠죠. 그냥 따라 붙어 놓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프니까인데 저는 아를 중간 정도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밋밋하면 안 이쁠 것 같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중심은 무조건 여기라고 했죠. 아를 중간 정도 주고 써볼게요. 자, 아를 썼습니다. 자, 그럼 푸니까를 어떻게 써야 되죠? 약으로 써야겠죠. 푸니까를 아보다는 분명히 작게 썼어요. 그리고 청춘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이었죠. 가장 강하게, 가장 크고 두껍게 줄게요. 붓펜을 살짝 누여서 두껍게. 그리고 다시 2단을 약으로.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왜 띄어쓰기를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되게 눈치가 좋으신 거예요. 캘리그라피에서 문장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또다시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바로 띄어쓰기를 거의 안 한다입니다. 자, 거의 안 한다예요. 띄어쓰기는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원래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께서 펜글씨를 쓸 때는 단어와 단어,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글씨 하나 크기라면 캘리그라피에서는 글씨 반 개 크기의 띄어쓰기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우리가 꾸며야 될 경우, 우리 오늘 하는 게 뭐죠? 한 문장 쓰기죠. 이 한 문장 쓰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글씨를 붙여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단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또다시 주의해 주시고 다른 단어를 한번 또 써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문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는 단어를 아주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세요죠. 저는 수고의 방점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는 중간 정도로 줄 겁니다. 도는 조금 작게 해야겠죠? 도. 자, 수고를 좀 더 크게 해야 될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자, 분명히 수고가 오늘보다는 크죠? 조금 더 커도 돼요. 훨씬 더 커도 돼요. 그리고 하세요는 도랑 똑같이 그냥 붙여서 쓰는 단어니까. 그리고 중심에 맞춰서 쓰도록 할 거예요. 자, 또 단어를 다른 걸 한번 또 써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문장 쓰기를 할 때는 단어 쓰기도 괜찮은데요.
이 한 문장 쓰기를 길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짧게 쓰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연습하시는 건 캘리그라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뭔가 주기가 애매하잖아요. 캘리에 주면 그라피는 어떻게 주지? 하니까 캘리그라피를 그라피는 약으로 주고 캘을 강, 리를 중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앞에 문장이 강이 와버렸으니까 중심선 잡기가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중심선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컸다가 쪼쪼쪼쪼쪼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컸다가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하는 느낌이죠. 줄어드는 느낌으로. 자, 그럼 남은 문장 한번 또 써볼까요? 애국가의 한 소절을 짧게나마 써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라고 한번 써볼게요. 동해물과 조그맣게 써야겠죠? 백두산이 겠죠. 저는 동해물보다는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중심을 맞춰서 해 써줄게요. 과 백 두 산 이 마 르 고 달 토 록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자, 그런데 혹시 제가 쓰는 거를 보시면서 뭔가 조금 저건 왜 저렇게 쓰셨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도와 록 할 때 오자일 거예요. 지금 저는 도와 록을 할 때 얇게 갔다가 두껍게 가고 얇게 가고 얇게 갔다가 두껍게 가고 얇게 가고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뭐죠? 피랍이에요. 문장을 쓸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똑같은 느낌, 똑같은 방향, 똑같은 강도로 쓰셔도 좋겠지만 긴 문장, 특히나 한 문장을 쓰실 때는 글씨 내에서도 강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피랍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강조하는 거는 크기로, 그리고 글씨의 흐름을 주는 거는 피랍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또 써볼게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위와 아래 글씨가 조금 차이가 있죠. 쓰기 위해서 조금 자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줄을 그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검은색으로 하셔도 돼요. 색깔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색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강은 뭘까요?
조금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조금 덜 주긴 했지만 응원합니다가 제 강의예요. 얘가 강의겠죠? 그럼 중간은 뭘까요? 바로 독학과 공부가 중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이겠죠. 기타 이외들은. 그런데 조금씩 보시면 강약을 준 부분도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 멋을 준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에서는 피랍이나 멋을 주는 거고 강에서는, 그러니까 강조에서는 크기와 두께로 멋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쓰시기를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님들마다 공부하시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독학을 할 때 여러분들께 조금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이 방법이 좀 편하실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해서 세 줄을 그어놓고 가운데를 딱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꽉 채워서 쓰는 연습을 우선 하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특유의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를 쉽게 연습할 수 없으니까 중심점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중심 줄을 하나 두고 첫 글씨의 중심에 맞춰서 나머지 글씨의 중심을 쭉 맞추는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작가님들마다 방법은 다 다르니까 혹여나 제가 쓰는 방법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 나는 세 줄을 그어놓고 가운데 줄, 위아래 줄이 있어야 나는 쓰기가 편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난 두 줄만 있어도 된다, 위아래 칸만 잡아놓고 내가 큰 거는 그 위아래 칸이 꽉 채우게, 그리고 작은 거는 덜 채우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두 줄 이상, 그러니까 두 줄 문장을 할 거예요. 두 줄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줄로 이루어진 문장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좋은 방법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오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할 때 어떤 내용으로 넣어야 될지 잘 이제 모르겠었어 가지고, 왜냐면 강의를 나가는 내용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조금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 쓰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다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가장 제가 강의할 때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로 답변 드리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